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부터 시행이 되는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놓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Q&A로 정리되어 있는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그렇죠.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게 뭔가요?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그리고 또 잘 모르셨던 분들 아셨으면 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신고서 Q&A 특집 기사입니다.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8개도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이제 국토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를 돌면서 실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 10만 원인데 신고해야 돼? 나 예전에 계약을 했었던 건인데 그냥 새롭게 갱신만 하는 건데 신고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주민센터 통합 민원 창구라든지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신고서 양식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 면적, 보증금,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이제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이 소액이어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통장 입금 명세를 입증 서류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점은 어쨌든 전월세 계약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부분 측면에 있어서 번거로움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전입하는 일과 조금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는 또 별도로 해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해하는 부분, 신고는 누가 하나? 세입자와 집주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고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은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입신고 여부는 이 전입하는 날짜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30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데 3주일짜리 월세 계약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이것도 애매하죠. 자, 원칙은 하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계약이 이루어진 거니까. 하지만 이제는 신고 대상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서는 조금 애매하니까 국토부에서도 과태료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봤었을 때 30일이 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요구할 때는 신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의무 신고 기간을 피하기 위해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기 하는 편법이 우려될 경우에는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하죠. 그냥 당연히 합산을 해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그냥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표를 보면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 내용이 포함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은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허위 신고는 100만 원, 미신고는 4만 원에서 100만 원. 이 4만 원에서 100만 원은 어쨌든 보증금 금액, 보증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된다라는 점. 하지만 내년 5월, 22년 5월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다. 그래서 당장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맞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당장 이제 막 신고해야 되는데, 이제 6월이 다 됐는데 신고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벌금 나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심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중요한 측면이다.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대신에 신고는 해야 된다라는 거는 잘 인지를 하시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으로 또 궁금한 거 있죠. 전세 계약을 한 뒤에 2개월 뒤 잔금을 치르고 이사할 예정이다. 그럼 신고는 언제 해야 되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점, 그걸 기억을 하셔야지 되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 따로 해야 되나?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하는 거고, 임대차 신고는 3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 차이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같이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날짜 차이가 좀 된다라고 하면 임대차 신고 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 신고해야 하나?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서두에 가장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했었죠. 신규 계약은 당연히 하는 거고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용을 해서 이전 계약을 연장할 때 전월세 신고는 신규 계약할 때와 신고가 뭐가 다른가? 이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계약을 갱신을 해서 연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야지 혜택을 주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전 보증금 및 월세를 기재하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제를 도입을 한 건데 이러한 신고제를 통해서 5% 상향 준수도 잘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 물론 신고 대상입니다. 어쨌든 웬만한 주택은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법상 적용받는 게 아니라 건축법상 적용하는 조금 더 확대 개념의 주택을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등등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신고 정보는 언제부터 이제 공개가 되나? 11월부터 시범적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약하시기 전에 계약일이나 가격, 갱신, 계약 여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롭게 집을 매수하거나 했었을 때 이 집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그게 끝난 시점이 언제고 그러면 내가 그때 실거주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신고 정보는 어디에 활용이 되나? 기본적으로 이제 전세대출 활용하는 부분에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출 받을 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좀 많이 지금 6월 1일이 됐었을 때 걱정하는 부분, 미신고 시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되고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라는 점. 하지만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월세 신고제 해야 돼? 말아야 돼? 나 내야 되나? 이렇게 했었을 때 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셨던 분들께 해소가 되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시간도 앞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세법 시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세법 관련 내용도 컨텐츠로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세법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컨텐츠로 설명해드리는 시간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 댓글 남겨주시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